74세 어르신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많은 중년 남성들이 잘 모르는 자기 돌봄의 진짜 의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신 74세 어르신은 떨리는 손을 애써 감추며 천천히 의자에 앉으셨습니다. 그저 몸이 불편해서 찾아오신 건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겪을 수 있지만 쉽게 놓치는 이유, 바로 스스로를 돌보는 법을 잊고 계셨던 겁니다. 그분은 오랜 세월 동안 많은 남성들이 그렇듯 말하기 어려운 습관을 계속 이어오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이야기는 결코 드문 사례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남성 건강을 전문으로 진료하고 있는 비뇨의학과 전문의 33세 이승희입니다. 오늘은 많은 의사들이 잘 이야기하지 않는 진짜 솔직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하려 합니다. 중년 이후에는 자기 돌봄의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몸과 마음, 그리고 자신감까지 조용히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 위로는 자연스럽고 괜찮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그 방법이 생각보다 훨씬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이 영상에서는 중년 남성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자기 돌봄 비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혈액순환을 돕고 전반적인 건강을 개선하며 잃었던 자신감을 되찾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 비법은 삶의 방식과 삶의 질 자체를 바꿀 수 있는 내용이니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눌러두세요. 그래야 중년 남성을 위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주제에 공감하신다면 댓글에 기를, 다른 의견이 있다면 경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은 더 나은 정보를 전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많은 중년 남성들의 삶을 바꿔놓은 첫 번째 비법입니다. 이야기 1. 활력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72세의 한 어르신이 안타까운 눈빛으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혹시 제가 이제 남자가 아니라는 뜻일까요? 그 질문은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진료실에서 같은 고민을 너무 자주 듣기 때문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면 삶의 활력이 끝났다고 생각하며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활력의 감소는 실패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은 누구나 변합니다.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호르몬 수치가 변하며 감각이 예전보다 둔해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가능했던 일들이 이제는 조금 더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삶이 끝났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회가 퍼포먼스와 능력을 중시했지만 지금은 그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행복, 교감, 그리고 편안함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완벽한 활력을 유지하지 못하더라도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꼈지만 사실 필요한 것은 변화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일부는 쾌감과 활력이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예전처럼 완벽히 반응하지 않더라도 편안함과 만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런 점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남성들이 스스로 무언가를 잃었다고 느끼며 괴로워합니다. 실제로 잃은 것이 아니라 단지 그 형태가 달라졌을 뿐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며 압박이 아니라 편안함입니다.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현재의 자신을 탐색할 때 인내심과 호기심, 그리고 자신감을 바탕으로 새로운 교감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저는 많은 남성들이 나는 여전히 괜찮다. 나는 여전히 가치 있고 즐길 수 있다. 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들의 삶이 얼마나 크게 변하는지를 직접 보았습니다. 비록 그 모습이 과거와는 달랐더라도 말이죠.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번에는 자기 돌봄이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감정, 기억,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연결이라는 더 깊은 차원의 주제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다음 내용은 아마 당신의 자기 돌봄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자신과 자신의 몸을 전혀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야기, 자기 돌봄은 감정적인 교감입니다. 얼마 전 저는 70대에 은퇴한 참전용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특별히 아픈 곳이 있어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죠. 처음엔 단순히 신체적인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대화를 이어가면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습관은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감정적인 이유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거의 매일 밤 자기 위로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욕망의 충족이 아니라 슬픔과 외로움, 수면 문제를 견디기 위한 하나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위로가 감정을 다스리고 불면을 완화하며 외로움을 달래는 방법이 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고 그 또한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많은 중년 남성들이 더 일찍 알았으면 하는 이유입니다. 중년 이후의 자기 돌봄은 단순한 해소 행위가 아니라 감정, 신경계, 그리고 마음의 균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쾌감 이후 우리 몸은 도파민, 세로토닌, 옥시토신 같은 긍정적인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러한 물질들은 수면을 조절하고 불안을 완화하며 기분을 안정적으로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혼자 지내는 많은 남성들에게 이 단순한 행위는 평온함과 연결감, 그리고 통제감을 되찾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의식적인 인식 없이 반복된다면 그저 공허한 행동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감정을 숨겨야 한다고 배워온 남성들에게 진정으로 긴장을 풀 수 있는 단 한 번의 시간이 바로 자기 돌봄의 순간일 때 그 행위는 단순한 습관을 넘어 삶의 필수적인 부분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남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습관을 유지하고 있다고 여기지만 사실 몸은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평온과 안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무의식적으로 행해질 때 생깁니다. 시간을 때우거나 감정을 피하기 위해 무심코 반복한다면 오히려 자신과의 깊은 연결 능력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의도를 가지고 현재의 감각에 집중하며 행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해소가 아니라 치유와 감정 정화, 그리고 건강한 자기관리의 한 형태가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놀라웠다면 다음 이야기는 아마 더 큰 깨달음을 줄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과도하게 하는 것보다 더 큰 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들으면 어떠시겠습니까? 다음 이야기에서는 신체가 겪는 변화를 통해 그 이유를 명확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야기 3. 사용하면 발달하고 쓰지 않으면 퇴화한다. 74세의 로이 씨는 아내와 사별한 후 10년 넘게 혼자 지내다 다시 데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그가 진료실을 찾아왔을 때 그의 표정에는 부끄러움이 가득했습니다. 드디어 좋은 분을 만났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몸이 더 이상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아요. 그의 목소리 속에는 깊은 실망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망가졌고 이제 모든 게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몰랐던 사실은 그의 문제는 기능의 손상이 아니라 단지 사용 부족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년 이후의 모든 남성들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이야기입니다. 기능은 단순히 나이와 관련된 문제가 아닙니다. 활동의 유무와도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근육이 운동하지 않으면 점점 약해지듯 그 부위의 조직과 혈관 역시 사용 빈도에 따라 반응합니다. 자극이 주어지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조직은 서서히 위축되고 감각이 둔해지며 탄력을 잃고 혈액순환도 점차 느려집니다. 로이 씨는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에서 욕망은 사라졌고 그는 그저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의 몸은 조용히 적응하며 변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몇 번의 의식적인 관심으로 다시 열릴 수 있었던 문을 그는 스스로 닫아버리고 있었던 것이죠. 다행히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드럽고 지속적인 자극을 통해 부담이나 압박 없이 다시 감각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즉각적인 변화는 아니었지만 그의 몸은 천천히 기억을 되살렸고 그에 따라 자신감도 점차 회복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파트너가 없으면 건강을 돌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로운 생각입니다. 인생의 이 시기에서 자기 돌봄은 단순한 즐거움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몸의 시스템을 활성 상태로 유지하고 조직을 건강하게 보호하며 여전히 자신이 중요하고 반응할 수 있는 존재임을 일깨워주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억을 되찾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또 다른 중요한 이야기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습관으로 인해 뇌가 잘못된 방식으로 재구성되고 있다면 어떨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감각을 둔화시키고 욕망을 약화시키며 진정한 교감의 의미를 왜곡시킬 수 있는 숨겨진 몇 가지 원인을 살펴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댓글에 숫자를 남겨주세요. 이제 숨겨진 습관을 다루는 네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늦은 밤, 68세의 어니스트님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신체적으로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무감각해진 자신이 괴롭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살아있지만 세상과 단절된 느낌이에요. 아무것도 저를 감동시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의 말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엔 이것이 단순한 노화의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매일 밤 위안과 자극을 얻기 위해 반복하던 시각적 자극이 그의 뇌에서 진정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서서히 빼앗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뇌는 새로운 방식에 적응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오랫동안 시각적 자극에 의존해왔다면 뇌는 진정한 교감보다는 그러한 자극에 반응하도록 재훈련됩니다. 이러한 자극은 도파민 분비를 과도하게 유발하여 점차 극단적인 시각 효과에만 반응하도록 뇌의 시스템을 바꿔놓습니다. 결국 실제 사람과의 교감이나 자신의 몸의 감각조차 둔감해질 수 있습니다. 이 변화는 매우 천천히 일어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에는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저 위안처럼 느껴지지만 어느 순간 당신은 화면 속 이미지가 실제의 연결보다 더 강한 흥분을 주고 상상력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니스트님을 비난하기보다 인내심을 가지고 함께 노력했습니다. 그는 서서히 시각적 자극에서 벗어나 자신의 몸과 호흡, 그리고 내면의 감정과 다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그는 감각을 되찾았고 상상력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로 향합니다. 그것은 지금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연결하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중년의 남성들은 자신과 건강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이야기입니다. 자기 돌봄은 부담이 아니라 생명줄입니다. 진료실에서 75세의 월터님이 제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하고 품격 있는 태도로 대화를 이어갔고 검진이 거의 끝나갈 무렵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 나이에 그래도 해도 될까요? 그의 질문은 저를 잠시 멈춰 세웠습니다. 약간의 당혹감이 스쳤지만 동시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월터님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모든 분들께 전하고 싶은 핵심입니다. 자기 돌봄은 숨겨야 할 일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관리 행위 중 하나입니다. 의식적인 자기 돌봄은 단순한 만족감을 넘어 신체 기능을 유지하고 정체된 혈액과 체액의 흐름을 개선하며 불안을 완화하고 기분을 높이며 수면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신체적인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자기 돌봄은 여전히 느끼고자 하는 나 자신과의 연결을 회복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월터님은 아내를 떠나보낸 후 모든 것을 멈췄습니다. 그는 인생의 그 장이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했고 거의 6년 동안 자신에게 어떤 즐거움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멈추라고 가르치는 문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욕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조용해질 뿐입니다. 그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그것은 외로움으로 변해버립니다. 그가 다시 자신과 연결되기 시작했을 때 기분이 좋아졌고 수면이 깊어졌으며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젊음을 되찾은 것이 아니라 존엄성을 회복한 것이었습니다. 자기 돌봄은 도피가 아니라 회복이며 나는 여전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선언하는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경험과 깨달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활력만이 남성을 정의한다고 믿지만 신체적 변화가 있어도 즐거움과 연결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자기 돌봄은 감정적이며 신경적이고 깊이 인간적인 행위입니다. 의식적으로 행해질 때 그 어떤 방식으로도 얻을 수 없는 안정감과 평화를 줍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기능은 약해지고 무감각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와 관심을 기울인다면 그것은 다시 되살아날 수 있으니 기억을 되살리고 유지하는 데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각적인 자극은 오히려 당신의 자연스러운 반응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자기 돌봄은 부끄러움의 원인이 아니라 정체성과 몸, 그리고 살아있다는 감각을 연결해주는 생명줄이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인생의 그 부분은 끝났어요.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욕망은 은퇴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형태는 바뀌고 부드러워질 수는 있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몸이 과거의 모습이 아닌 지금의 상태에서 자신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새로운 방식을 배워갈 때 당신은 여전히 남자이며 온전하고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삶의 어느 시점에 있든 이 이야기가 당신의 여정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